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한 미 연방 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의 공포 심리는 여전히 강한 상태였는데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18구간에서 23구간에 머물러 있던 것이 단 3일 만에 30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정말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증시 개장과 동시에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고 안심해도 된다라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나스닥은 개장 전부터 공포 심리로 인해서 주춤했던 장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준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급한 불은 껐지만 그래도 CPI가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환호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멘탈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SVB 파산에 따른 금융권 위기 확산 그리고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심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예상은 점점 꺾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기에 너무 성급한 판단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EV 섹터주도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3.04%, 테슬라는 플러스 0.6%, 루시드는 마이너스 0.38%로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었고요. 리비아는 아마존과 딜리버리 트럭에 대한 독점 계약 파기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리비안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최고의 EV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비즈니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과 실제로 독점 계약을 파기하면 추가적인 파트너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 딜리버리 밴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마존의 1만 대 주문권에서 벗어나서 다른 업체와 차량 공급이 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울프 리서치에서 피어 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지만 EV 제조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거시적 역풍에 대한 우려도 공감을 하면서 테슬라 측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인하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현재 EV 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요. EV 제조업체와 같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영향이지만 차량 제조업체는 차 한 대 한 대가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플러스 0.38%가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정말 어제장 보신 분들은 장 초반 아찔했던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에 어제장마저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다이렉트로 정말 6불대까지 흘러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증시가 살렸다 볼 수 있겠네요. 1분봉을 보면 7.33불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말아 올렸고요. 오늘장 CPI 발표로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이지만 8불대로 다시 상승 전환하여서 6불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스몰캡을 제외한 곳에서 매도가 약간 더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17일 날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기관들의 포지션 정리가 서서히 진행이 되어질 듯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변동성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6불대에 가까워지면 나오는 기사 내용들인데요. 루시드 스탁에 대한 컴백을 이제 기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네요. 10불대를 넘어서는 주가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제 하면서 악화되는 EV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EV 기사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고속 충전과 마일수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소비자들로 인해 구매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2023년 가장 빠른 충전 EV 차량 탑10에 루시드가 당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소비자들의 불만은 항상 거리에 대한 것과 충전 시간일 것입니다. 마일수가 길면 차량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고 저가형 사자니 마일수도 적고 충전 시간도 길어지고 내연기관처럼 단 몇 분 만에 주유를 끝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203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이 EV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도 점차적으로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EV 충전을 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인데요. 루시드는 이러한 것들을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더박스라는 기술력을 사용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충전 시간에 대한 불편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주유 시간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만 루시드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겠고 다른 EV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20분이 훌쩍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충전 시간은 기술 발전 등을 통해서 점차 앞당겨질 것이겠고 루시드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기술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로운 EV 차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현재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일시적이라 생각합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움츠려 있던 소비 심리가 다시금 폭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EV 현주소는 시장의 소수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14%를 차지를 한 만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포드와 쉐보렛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은 제조업체이기에 현재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루시드,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 구매자들이 이제 더 많은 것, 이제 즉 기술적인 성능을 더 요구함에 따라서 신모델 출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출시가 되는 차량 중에서는요, 아우디 A6 이트론과 그 다음에 벤츠의 EQG, 포르쉐, 테슬라 로드스터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2024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25년 본격적인 EV 전쟁을 알리는 신호겠죠. 그 중에서도 포드 F150 라이트닝 하이 퍼포먼스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판매량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꼭 지켜봐야 되겠고요. 루시드 측에서는 그래비티가 출격을 합니다. 그래비티는 이제 아직까지도 재원 사양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중이겠고 2023년부터 예약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3월 달인데 이제 재원 사항 등과
실물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2023년 출시 예정이었던 것이 1년 정도 미루어져서 이제 2024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대로 또다시 출시 연기를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비티 SUV는 루시드가 가장 기대를 하고 현재의 암울한 시점에서 변곡점이 될 것이기에 기대가 가장 크겠고요. 대중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공개를 해서 지금부터 마케팅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